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역대 대통령 취임사를 한번 쭉 다 살펴봤거든요. 국민 통합을 하겠다? 아니면 이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 약자를 보듬겠다? 이런 부분의 큰 틀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 동일한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제 눈길을 끌었던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통합은 유능함의 지표고 분열은 무능의 결과다. 저는 취임사 치고는 좀 도발적인 내용이다, 이런 느낌까지 들었는데,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지난 영상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조회수가 생각보다 안 나와서 약간 의기소침해져 있지만 하여튼 열심히 만들었다는 거, 이번 영상에서는 한번 정책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정책 자료들도 큰 틀에서는 기자라고 남들이 모르는 그런 자료들을 알고 있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른바 찌라시 같은 거를 이렇게 단체 대화방 같은 데서 밥글이라고 이렇게 돌기는 하는데, 그거는 믿을 수가 없는 내용들이고, 결국 정치부 기자들도 어떤 정부라든지 혹은 당이 추진하는 정책 같은 거는 다 공식 자료집 같은 거를 두 번, 세 번씩 읽어보고 본인 스스로 야마를 잡든지 혹은 회사에서 야마를 잡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이번에 영상을 준비하기 전에 살펴봤던 참고 자료들은 일단 지난 영상에서 짚었던 책 4권들이 있고요. 또 이제 대통령 취임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부분을 해나갈 거다, 이런 거를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취임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거고, 그런 거를 한번 다 참고해 봤어요. 취임사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때 국회에서 국민 취임선서 이렇게 약식으로 했었거든요. 제가 국회 출입 기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국회 본청에서 이재명 대통령 출근하는 거를 봤다, 자랑하는 거고요. 다만 그 본청에서 실제로 이렇게 취임선서하는 거기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출입 기자들도 이제 안 된다고 하고, 사전에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혹은 풀기자단인 것 같던데 되게 소수만 들어갔고, 저는 이제 국회 본청 안에서도 발치해서 구경만 했다. 이번에 유튜브 영상 준비하기 위해 다시 읽어봤는데, 다른 부분들은 이제껏 있던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갈무리한 것 같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 한 부분이 되게 눈길을 끌었어요. 통합은 유능함의 지표이고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 이런 내용은 지난 대통령들 취임사를 쭉 살펴봐도 모든 대통령이 다 국민 통합을 하겠다, 이런 공언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력의 결과라는 이야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했어요. 저보다 훨씬 이제 연륜도 있고 깊이가 있는 그런 정치부 기자들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실력 있는 정부를 천명을 했기 때문에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그냥 먹고사니즘으로 가겠다, 그냥 잘사니즘으로 가겠다, 실력으로 보여주겠다,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자신감일 수도 있고, 또 패기라고 해야 될까요? 대통령 패기라는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패기가 되게 돋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국민 통합 이런 이야기는 앞서 언급드렸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때까지 모두가 다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물론 지난 대통령께서는 갑자기 자유를 35번 말씀하시고 불연 반지성주의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그분도 약간 취임사가 결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하여튼 그분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기도 하고,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실력이라는 그 키워드, 저는 그 키워드에 주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10대 공약집을 발간을 했는데, 회복과 성장이라는 주제로 경제 성장시키겠다, 성장을 통한 분배를 실현하겠다, 공정성장 이루겠다, 이런 내용들이 주가 되어 있거든요. 중요한 건 그 공약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정치인들을 판단하는 그 대단히 큰 평가 요소이기 때문에, 실력을 공헌한 만큼 이 공약들을 다 지켜나갈 수 있을지가 주의 깊게 지켜볼 일이죠. 네,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보자면, 10대 대선 공약이 한 2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정치권에 관심이 많으신 그런 시청자분들이시라면 직접 한번 그 PDF 파일을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제가 일단 주목한 세 분야는 일단 첫 번째가 코스피 5000이고 두 번째가 이제 AI 육성 산업, 세 번째가 K컬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들마다 또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 보는 그 틀이 달라요. 그래서 한번 직접 PDF 파일로 그 원문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유를 하고요. 정치부 기자들이 그런데 저도 그렇습니다만 고백하자면 그 프레임을 걸 수밖에 없어요. 어떤 원문을 보고 이 부분이 중요해. 그러면 다른 분야들 다 버리고 그 부분에 이제 프레임을 걸거든요.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보도를 하기 때문에 기자들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기자들의 술수에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원문 자료를 참조를 하시고 이재명 대통령 공약집 이야기가 많이 돌아왔는데 일단 코스피 5000 이야기를 제가 이 부분을 먼저 짚었으니까 이 코스피 5000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10대 공약집에는 넣어놓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정책 3순위를 보면 주식시장 수급 여건을 개선하고 또 유동성을 확충하겠다. 또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 환원 강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대선 전후로 그 이야기를 수차례 해왔습니다. 본인이 휴먼개미라고 지금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주식 안 하고 있지만 퇴임하고는 또 주식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고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다는 거거든요. 비록 정책 순위가 3순위에 올라와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눈길을 끌었어요. 일단 제가 지금 국장 물려있는 부분들이 많기도 하고 그래도 약간 동학개미 운동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고요. 대체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경제는 보수가 잘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코스피 상승률을 보면은 노무현 정부 때 코스피가 또 2000을 뚫었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코스피 상승률이 되게 높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코스피가 3000 시대를 넘어서 삼성전자 90,000전자까지 올라가고 물론 보수 정부 때도 오르긴 했는데 그때는 이제 보수 정부 때는 항상 안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한국에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또 판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진보 정부들을 살펴보니까 이번 정부에서도 오르지 않겠나, 전반적으로 오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 부분이 정책 3순위에도 불구하고 제가 첫 번째로 꼽은 이유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대단히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을 것 같다. 두 번째로 제가 짚을 부분이 이제 AI 육성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저 문과생이라 제가 뭘 설명하기도 힘듭니다. 저도 설명하기도 힘든데 하여튼 제가 모두가 다 지금 AI 시대가 들어왔다는 거는 이제 절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언론 보도 같은 것도 그렇고 한국이 AI 사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부분 챗GPT, 제미나이 정도는 써봤을 거고 지금 쓰고 있을 거고요. 저도 두 개 다 구독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 AI를 국가적인 이제 중대사로 여기고 AI 고속도로를 추진하겠다. 이런 거를 여기 정책 목표 1순위에 첫 장에다가 이렇게 구비를 했어요.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약간 떠올랐던 게 박정희 정부 때 이제 국가 고속도로를 건설을 해서 그게 이제 국가 산업화의 기반이 됐었거든요. 경부 고속도로 이런 거 국가적인 고속도로들이 산업화의 초석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정부 때 그때는 이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우리나라 전체에 다 깔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그런 나라라는 이미지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정보화 혁명 때 네카라 쿠베 같은 그런 IT 기업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그랬던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국가 주도로 기반을 마련해 놓아야 그 산업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를 진보와 보수를 막론한 이 두 사례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쨌거나 전 세계가 다 관심 있는 이 AI 분야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AI 고속도로를 설치해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국가 차원에서 신경 써준 것 같아서 약간은 좀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난 정부 때는 과학기술 성장시키겠다고 취임사에서 대통령이 말해놓고 과학기술 예산 R&D 깎아가지고 보수 언론에서도 이게 뭐하는 짓이냐, 성장 동력을 지금 훼손하는 일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던 게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문화예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최근에 박진영 그
JTBC? 박진영 JTBC가 아니죠. JYP죠. JYP 사장이 무슨 국정예술 높은 자리에 이렇게 추대가 됐다, 이런 뉴스도 있어가지고 주목을 했는데 10대 공약에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재명 대통령 그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사에서 처음으로 이제 통합은 유능함의 지표고 분열은 무능함의 결과다, 이런 부분을 스스로 대통령이 거론을 했다는 거는 저는 그 문구가 대단히 도발적이라고 그렇게 여겨졌어요. 혹은 자신감일 수도 있죠. 야당 대표만 3년 4년을 하신, 그러면서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은 지지율 10% 정도로 돼서 탄핵당하는지를 야당 대표로서 실시간으로 직관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면교사 삼을 만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기도 했을 거고, 이 부분에서 이제 저는 막스 베버의 그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그런 저서가 있습니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뭐 정치부 기자들 또는 뭐 정치권 논제들이 나올 때는 대체로 한 번씩은 거론될 만한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이 막스 베버가 정치인에 대해서 중요한 게 두 가지 윤리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하나가 이제 신념윤리, 선과 악의 구별이 있으면 뭐 정치인들이라면 도덕적 선을 따라가야 된다, 이게 신념윤리고, 두 번째가 이제 책임윤리. 이제 신념윤리에 따라 정치적 결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결과가 좋으면 좋은 대로 이제 책임을 지고 나쁘면 나쁜 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 이렇게 막스 베버는 신념윤리랑 책임윤리가 정치인에게 필요한 두 가지 윤리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 막스 베버의 이야기로 한번 살펴보면, 신념윤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대선 전후로 공정성장이라든 이야기나 혹은 대동세상 이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정치가 선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이 잡혔을 거라고 보고요. 문제는 책임윤리죠. 책임윤리. 책임윤리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목이 타서 물 한 잔만 마시면, 책임윤리는 정치인이 맞다고 그렇게 밀어붙여도 결국 그 결과가 안 좋으면 그것도 본인이 책임지라, 정치인이, 그 이야기거든요. 어차피 모든 정치인들이 신념윤리는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거고, 중요한 건 책임윤리죠. 본인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국정 철학을 밀고 나간다면 결과로 증명을 해야죠. 스스로 취임사에서 밝혔어요. 통합은 유능함의 지표다. 분열은 무능함의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좋으면은 뭐 더 이상 제가 뭐 영상을 준비할 것도 없죠. 잘했다. 국장도 많이 오르고 세계 어디 나가도 이제 한국 국민들이 이렇게 나라 걱정 안 하고 뭐 산업 생태계도 잘 나가고 뭐 그러면 좋은데, 안 그럴 수가 있잖아요. 안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그 결과에 대한 그런 평가 자료들이, 첫 번째로는 뭐 국민 지지율이 있겠죠. 두 번째로 언론 평가들이 있을 거예요. 언론들이 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친화적이지 않았던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언론도 이제 어쨌거나 하나의 그 국민입니다. 국민. 정치권을 가장 가까이서 바라보는 국민이기 때문에 언론을 설득시킬 수 있으면, 심지어 본인 정부에 그렇게 친화적이지 않은 그런 언론을 설득시킬 수 있다 그러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냥 자동으로 설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실력 있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뭐 기자라서 이렇게 고담줄론밖에 떠들 수가 없고, 실제로 그 현장에서 또 고민들은 기자들이 이렇게 지적하는 거랑 다르겠죠. 한편으로는 국민으로서는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약간 그럴 거라는 기대까지도 합니다.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말입니다. 정무적인 부분들은 뭐 평가가 다를 수 있죠. 이번 대선 때 과반 득표를 못 하셨으니까 49%였나?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실 때 아직 많이 남았죠. 4년 9개월이나 남았는데 1년 1년마다 너무 변화의 속도가 빠르니까 4년 9개월 뒤에 대한민국이 뭐 어떻게 돌아갈지도 궁금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9개월 뒤에는 유능함은 통합이고 무능함은 분열이다, 이렇게 공언했던 대통령이 퇴임할 때 지지율 한 과반 이상으로 퇴임했으면 좋겠네요. 이 공신력 있는 그런 여론조사들에서 과반 정도로 퇴임을 할 수 있으면 대통령 입장에서 국민들부터 먼저 바라봐야죠. 국민들 입장에서도, 되게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도 행운일 거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스스로 떳떳하게 본인 말을 지킨 거니까 서로 윈윈일 것 같아요. 너무 오래 남은 해보면서 4년 9개월 뒤
다음 대선 때는 제가 구독자 10만 유튜버 될까요? 요즘 특검 돌아가고 너무 바쁘거든요. 국회는 항상 바쁘고 또 이제 재판 들어가면 또 바쁠 거고 하여튼 진퇴양난인데 유능함의 지표를 뭐 어떻게 해봐야죠. 방법이 없는데 정책적인 부분과 정무적인 부분을 함께 다뤄가면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국민으로서의 바람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에 대한 주제는 또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재미없을 거거든요. 이게 정치권 이슈들은 재밌는 게 많은데 제가 재미없는 사람 같아요. 영상을 찍으면은 기자인데 왜 이렇게 말을 못하세요? 뭐 그런 지적도 받고 왜 인기가 없는지 알겠다. 야, 하여튼 이거는 좀 억울하다. 좀 억울하거든요. 야, 근데 없으면 어쩔 수 없죠. 유쾌하고 유익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약간 엉뚱한 이런 정치 뉴스를 계속 준비를 해보고 또 기획을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렇게 구구절절하냐면 구독과 좋아요를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곽 기자였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